자, 봅시다. 우리가 한국 사상사에서 진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들이 있다면은 이황과 이이죠. 그러니까는 시대적으로 보면 이황이 먼저고, 그다음 이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황이라는 존재 자체가 고봉기대승하고 하고는 사칠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황과 이 사이에서는 싸움이 이제 니와 기에 대한 즉 우주론, 존재론에 관해서 이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에 대한 입장 차이가 이제 벌어져요. 사실상은 사칠 논쟁은 사단 칠정인데 그것도 이제 우주론, 존재론적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일본에서 이황에 대한 논의는 일본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황을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 가는 경우도 있다고. 이게 좀 뭔가 좀 잘못된 건데, 어쨌든 그 이황과 이를 비교를 했을 때 이황은 뭐를 강조한다고요? 성리학 자체는 유형적인 존재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뭐로 구성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니와 기로 구성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황은 니, 기 중에서 뭐를 강조한다고요? 니다. 그래서 주리론이라 그랬었죠. 그러나 이는요, 기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론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요 이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실학사상가들이죠. 실학사상가들은 이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 잠깐 했던 것 같은데, 담원 홍대용은 기철학이라고 한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최한기 선생을 기학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따지면요, 이 사람들은 관념론적이라고, 이 사람은 경험론적이죠. 그래서 실학사상가들이 경험론적이라고요. 경험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근데 이황과 이는 이와 기에 관해서 이 사람은 주리론으로 얘기하지만 이 주리론을 뒷받침하는 이론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기모? 이기? 호발이라고요. 이기 호발. 그 이와 기가 나란히 바란다 이거죠. 이기호발.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니는 장수, 기는 병졸. 오케이. 근데 장수가 더 중요하니까 주리론이야. 근데 이제 장수와 병졸이 같이 뛰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발이고. 자, 여기서 주기론을 강조하는 것에서 뭐가 있다고요? 기발리승 일도설이죠. 그러니까 기가 발 일어날 때 네가 오케이 승 탄다는 거죠. 아이씨 뭐야. 맞죠? 승. 여기 이렇게 들어가나? 안 써서 그래. 승만 나오면 굉장히 승질나네. 그래서 기발리승 일도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저 길도자의 변형인데
기가 발할 때 네가 타는 오로지 그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발 이승 일도설인데 여기서 기는 뭐로 본다 그랬어요? 말. 니를 뭐로 본다 그랬어요? 안진뱅이. 그러니까 뭐가 움직여줘야 돼? 말이. 그러니까 주리론이 아니라 주기론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원론이다 일원론이다 싸움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왕은요. 이기 이원론적이죠. 그래서 글자가 다른 게 두 개가 있으니까 이원론이라 그랬잖아요. 이는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일원론으로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이황이 강조하는 것은 경사상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나 이가 강조하는 사상은 주로 뭐라고요? 오케이, 성. 그래서 이의 공부의 원리가 나오잖아요. 첫째, 성실의 원리. 두 번째, 강화의 원리. 오케이? 세 번째, 점진성의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태계 이황, 교육이념에서 이기 이원론, 밑줄, 주자 철학을 계승하여, 주자가 누군지 알겠죠? 주시, 인간과 만물의 근본인 니와 기가 이루어져 있으며, 그죠? 인간과 만물은 근본인 니와 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둘은 분명하게 구분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원론이야. 근데요, 이황이 두드러 맞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황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독창적인 사람이야. 이와 기를 확 구분을 해요. 근데 주자학에서는요, 불가리야, 불가리. 즉, 이별을 시킬 수 없다. 이게 불가하다란 얘기야. 불가리. 니는 이제 이별한다. 이자야. 그러니까 니와 기를 구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봉 기대승한테로 두드러 맞는 게 그거라고요. 이황 선생 당신은 성리학자입니까? 맞다. 근데 어찌하여서 그 니와 기를 이렇게 구분하셨습니까? 이원론이니까 니하고 기는 따로따로라고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건 내 맘이다 이거죠, 물론.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당신은 주자학자가 될 수가 없다. 왜 그러는데? 주자는 니와 기를 분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한다. 근데 당신은 지금 분리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기호발이 나오는 거라고요. 분리를 하지 않으려고.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이와 기가 호발 나란히 하는 거니까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기 이원론의 입장을 취한다. 주리론. 니는 귀하고 기는 천하다고 봐요. 이는 아주 귀한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은 주리론이니까 이를 굉장히 귀하고 기를 천하게 보는 거예요. 사물의 근본인 이가 스스로 바르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주리론적 입장을 취하였다. 그 다음에 교육관에서는요. 이번에 학문과 수양의 방법으로 이거 시험에 나온 겁니다. 거경을. 목적으로는 위기지학이다. 그러니까 성리학의 교육 목적은 위기지학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기지학을 달성하기 위한 수양의 방법으로서는 거경을 두는 겁니다. 거경. 그래서 이 사람은 거경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경을. 위기지학은 성인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도리와 덕행의 참뜻을 깨닫고 몸소 실행하는 일이다. 위기지학을 일삼는 사태를, 그러니까 위인지학을 일삼는 세태를 개탄하면서 위기지학을 강조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를 만났을 때도 이에게 과거심을 못 보게 해요. 왜냐면은 그건 위인지학이라고 봐. 다시 말해서 남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라는 거죠. 그건 참된 공부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를 보겠습니다. 2를 보기 전에 앞에 5번을 보면 특징에서 풍기군수로 임명되었을 때 백운동 서원에 사액을 요청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에 나라에서는 서적과 노비를 내려주고 명종의 친서를 담은 소수 서원이라는 편액을 보내주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 서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보세요.
이 풍기 군수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주세봉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이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 두 사람이요, 고려말 조선초, 여말 선초에 안양 있잖아요. 안양이 주자학을 들여온단 말이에요. 주자대전을 통해서 주자학을 갖고 들어오니까는 당연히 조선시대의 학문의 발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모셔야 되잖아. 그래서 서원을 만든다고. 그 최초의 서원이 백운동 서원이에요. 이 백운동 서원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저 안양을 모시는 거야. 대단한 사람이지, 안양이야말로. 왜? 조선시대로 봤을 때는 고려시대하고 비교했을 때 어디가 학문이 발전했다? 조선의 학문이 발전하잖아요. 왜냐면 그 성리학 자체를 받아들이니까. 고려시대 때는 오로지 하는 게 뭐예요? 그냥 한자 가지고 시 짓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래서 사장 중심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학문의 발전을 이룬 사람이 안양이니까 당연히 그 사람을 기려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백운동 서원을 세운 거라. 그런데 훗날 풍기군수로 간 이황이 명종에게 건의를 하는 거야. 이거 진짜 대단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황 선생은 서원 교육을 굉장히 강조해. 이거 대단한 사건이라는 거지. 그래서 임금님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각하지. 대통령 각하라 그러나? 대통령한테 그러는 거죠. 아, 이거 말이야. 대통령 당신이, 그러니까 명종한테로 좀 무슨 그 현판이지 하나 이렇게 써서, 대단한 서원이잖아. 최초의 서원이고. 그래서 국가에서 좀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원이야. 이건 사학이야. 서원은 사학인 건 맞아. 근데 이제 그 지원을 했을 뿐이야. 그 지원에 따라 갖고 이걸 관학으로 보면 안 돼. 사학이야. 근데 이제 명종이 그래?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소수 서원이라는 글을 쫙 써. 소수 서원 그래갖고 액자를 하나 만들어. 그래서 그걸 이제 내려주는 거야. 그래서 사액이야. 내릴 사자야. 액자를 내려준 서원이야. 명종이 인정한 거지. 근데 이걸 내릴 때 그냥 내려주냐? 아니야. 서적. 그때 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서적과 노비를 내려준단 말이야. 땅을 내려준다고. 땅을 준다고. 근데 그때 노비와 땅은 어떤 것들이냐면요, 사찰이죠. 왜냐면 조선시대는 억불숭유 정책이잖아.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억불숭유 정책을 쓰니까 당연히 불교에서 뺏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몰수한 것들이 있잖아. 땅도 몰수한 거고 노비들도 몰수한 거란 말이야. 그거를 이제 서원에다가 내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이후에 모든 서원은요, 사액 서원이 되기를 희망하겠죠. 왜?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이름 딱 줘주고 옆에 사진 찍고 그 다음에 팍팍 밀어주는데 사액 서원 안 되려고 하는 서원이 어디 있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다시요. 풍기군수로 임명되었을 때 백운동 서원에 사액을 요청하였다. 이에 나라에서는 서적과 노비를 내려주고 명종은 친서를 담은 소수 서원이라는 편액을 보내주었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 서원인데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서원이 되는 것이다. 오케이, 그것까지. 그 다음에 율곡. 율곡 이기 1월론저 이원관인데, 이는 주자나 이왕과는 달리 이와 기를 양면적인 것으로 보아서 분석하면서 둘이지만 관계 측면에서 보면 하나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이기 1월론적 이원관을 내세운다. 그래서 이와 기의 조화를 꾀하는 겁니다. 1월론적이기 때문에. 이와 기가 둘이 아니라는 입장을 존재론에 적용해서 이론과 실천, 이상과 현실, 의와 리, 심과 신, 암과 삶 등의 관계가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이해와 보완과 융합의 관계라고 보았다. 사실상 우리가 현실, 이상 그러면 현실이잖아. 제가 이상적인 아내상으로 삼는 게 누굽니까? 고준이라고. 근데 현실은 사실상 다르지. 그런데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 관계로 보는 게 아니야. 이상과 현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지.
의와 리가, 우리가 의만 따지면요, 이득을 볼 수가 없어. 니는 여기서 이득이잖아. 이게 벼화자거든. 이게 칼도자야. 그래서 벼를 이제 칼로 자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벼를 수확하는 거지. 그러니까 팔아먹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이득이란 뜻인데, 의만 따지게 되면은 이거를 멀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리학을 갖다가 의리지학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말로 의와 리를 따지는 학문이다 이거야. 근데 이것만 따지게 되면 결국 이거는 못 맞는다고.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성리학자들은 어떻게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잖아. 그러니까 실학사상가들이 봤을 때 이거 미친놈들이잖아. 그러니까 실학사상가들이 이제 이상적인 인간상을 내세우기 시작하는 거잖아.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야? 자주인상, 근로인상, 이거 자꾸만 외치우는 거잖아. 그죠? 근데 사실상은 지금 이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만 따질 수는 없다는 거죠. 이 니와 의가 같이 공존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 그래야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심과 신, 마음만 강조하면 어떻게 돼? 마음과 몸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인성론, 이는 인성을 이루고 있는 사단이 선이고 칠정이 악이라고 보는 주자와 이황과는 달리 인간의 마음은 칠정이고 이 중에 선한 부분이 사단이라고 해서 이 둘을 융합적인 관계로 봤다. 그럼요. 인간의 마음은 칠정인데 그 중에서 선한 부분이 사단이란 말이야. 그런데 인간의 여러분들 칠정 중에는 선한 부분이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게 이게 분리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주의론적 입장, 이는 이와 기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며 기가 발현될 때 이가 탄다. 그래서 기발이승 일도설이죠.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 나와서 교육의 방법, 입지입니다. 뜻을 세워야 한다는 말로서 실효를 얻으려면 목표를 먼저 바로 세워야 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연초에 뜻을 세웠을 거야. 공부 열심히 하겠다. 와서 졸지 않겠다. 지각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끝까지 지각하지 말고 졸지 마십시오. 입지했으니까. 그 다음에 성을 강조한다 그랬었죠? 주기론의 입장을 취하는 율공은 사물의 이치를 밝히는 국리를 더 중요시했다. 국리가 뭐예요? 인식론이야, 인식론.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뭐 먹을 거예요? 이국리? 저국리 하잖아요. 그래서 국리를 인식론이라 그래. 국리는 생각한다는 뜻이야. 인식은 생각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국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지내야 할 자재로 성을 내세웠다. 성이란 참되고 거짓 없음, 그 3번을 잘 알아두십시오. 성이란 참되고 거짓 없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성이 없으면 뜻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가 밝혀질 수 없으며 기질도 변화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거짓됨이 없이 참됨을 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말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성실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 밑에 성 옆에 열매 실자를 붙이는 거죠. 성실하다는 거잖아. 열매가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성하면 열매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용고시 합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자세가 뭐예요? 성을 통해서 입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입지를 하는 것 자체가 성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표를 세웠다가 허물고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면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 뒤에는 반드시 실이 나와야 돼. 성실이야 그게. 자, 그래서 5번의 교육 원리 발표하십시오. 성실성의 원리입니다. 이는 수양의 방법으로서 진실되고 거짓이 없는 성을 강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성실성의 원리가 있고 또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죠? 강화의 원리. 거기 없죠? 강화의 원리 있네. 율공은 점진적 발전과, 그래서 점진성의 원리예요. 율공은 점진적 발전과 반복 학습을 강조하고 학습자의 기질과 성품에 따라서 개인차를 고려할 것과 행위의 선악에 따라서 그에 상응한 상보를 줘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보를 주는 거니까 이게 강화의 원리야. 그래서 현대학습 이론에서 말하는 강화의 원리를 활용할 것을 권고한 것이고요. 지행병진의 원리입니다. 성리학 자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리학 자체는 뭐예요? 선지후행이야.
먼저 알고 나서 행하는 거야. 성리학 전체로 봤을 때는 그 안에서 이는 지행병진이라는 거죠. 지와 행이 병진, 나란히 병자야. 진짜가 나갈 진짜야. 그러니까 그 지와 행이 나란히 진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곡 성악집에서 지와 행은 비록 선으로 나뉘어졌으나 실은 동시에 진행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는 인식이고 행은 실천이야. 그래서 인식과 실천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적 동기의 원리입니다. 참된 학습은 학문 자체에 대한 순수한 내면적 동기와 흥미를 기초로 해야 하며 출세나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학습은 사물의 참된 이치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인지학은 사물의 참된 이치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건 세속적인 거야. 오케이? 거기까지. 그 다음에 반개 유형원이 있어요. 반개 유형원에서 어디를 보시냐면요. 교육 사상에서요. 3번 교육의 기회균등 별표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과거제 폐지와 공거제 실시 별표하시고요. 5번 3단계 단선제 학교 체제 별표하시고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실학자자입니다. 실학사. 반개 유형원. 실학사상가들이 강조하는 것은 교육의 기회균등이죠. 그래서 그는 교육이 신분의 높고 낮음보다는 각자가 지닌 능력이나 연령 등에 따라서 실시돼야 되며 학교 입학 대상을 평민의 자제들까지 확대시켜야 된다고 해서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과거제를 폐지하고 공고제를 실시하자는 거죠. 그래서 유형원은 본래의 의의를 잃고 있는 과거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학사상가들은요, 성리학자들은 과거제가 최고지. 근데 실학사상가들은요, 그 과거제 철폐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철폐하면 뭐로 뽑을 것이냐? 공거제로 뽑자는 거죠. 공거제. 공거제. 그래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학교 교육과 인재 선발을 연결시켜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드러난 개인의 덕행과 도예가 있으면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인재를 선발하자. 그래서 공거제입니다, 이게. 거는 천거한다 할 때 천이야. 거자야. 천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학교 교육을 하면서 여봐봐요. 과거 시험은요. 이 아이가 성품이 어떤지는 몰라. 그러니까 정약용도 여러분들 5학론 그래서 5개 학문을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게 뭐예요? 과거학 비판하잖아. 그때 얘기했잖아요. 젖비리 나는 그 어린애가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관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의 인품이나 성품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 인품과 성품을 알 수가 없어. 시험만 통해서는. 그러니까 딱 나오는 것이 뭐야? 면접이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서도 이제 공거제야. 그러니까 공거제는 뭐냐면 학교 교육을 시켜봐라 이거야. 그럼 학교 교육을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에 김정겸이가 관찰될 거 아니야. 그 관찰한 것을 대상으로 해서 천거해라는 거야. 이게 철거제도야. 그래서 공거제가 여러분들 철거제나 마찬가지야. 학교 생활을 하면 오랫동안에 그 아이를 관찰하면 그 아이의 인성이나 본성이 나타날 거 아니야. 그걸 관찰한 결과를 가지고 천거하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야지만 이제 그 아이의 덕행과 도예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3단계 단선형 학교 체제. 유영호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학제를 제안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학제를 제안했다. 서양 최초로 근대적 학제를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 멜란히톤이라는 사람이에요. 종교개혁 시기에 멜란히톤. 근데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학제. (3단계인데요) 단선형입니다. 서울과 중앙이죠. 중앙과 지방에서 중앙에서는요. 방사동에 있는 방사중학이 있고 순서대로 지방에는 이제 향, 읍,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학, 영학, 사학, 읍학, 방상, 향상 이렇게 돼. 근데 여러분들 이거 딱 보고 복선제라고 얘기를 해. 이거 복선제가 아니라 단선제야. 왜 단선제냐면요. 초, 중, 고야. 똑같은 학교가 지방에도 있는 거야. 똑같은 학교가. 왜? 중앙에만 세우면은 중앙이 교육을 독점한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중앙에서 교육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에도 같은 급의 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단선제야. 단선제. 그래서 유형어는 서울은 방, 사, 중학, 지방의 향, 읍, 영.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디로 간다? 태학으로 간다는 거예요. 태학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탐원 홍대영. 이번에 의무교육 별표. 그 의무교육 하기 전에 맨 위에 보면은 이마경론에서 행정구역을 개편해서 전국을 9도로 나누고 도군 현사면으로 연결하는 행정조직을 때 각 도로부터 면까지 각 급의 교육기관 밑줄 그으십시오. 각 도에서부터 면까지 각 급의 교육기관 창설 밑줄 그어놓고 의무교육 면에는 제를 두어서 8세 이상의 모든 아동을 수용해서 교육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의 기회균등, 의무교육, 능력주의를 표방한다. 역시 이 사람 실학사상가로 공고제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건 유형은 이렇지만요. 홍대영은요. 도, 군, 현, 사, 면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9개의 도를 두고 각각의 도에 9개의 군을 두고 각각의 군에 9개의 현을 두고 각각의 현에 9개의 사를 두고 각각의 사에 9개의 면을 둬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학교를 많이 세우는 거죠. 네. 9개 도를 먼저 만들고 각 도마다 9개의 군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군마다 9개의 현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의 9승인가요? 아, 9의 5승인가요? 잘났어. 그래서 이거 몇 개예요? 9, 9, 81. 9. 아, 그러니까는. 아, 이거 81 곱하기 81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총 몇 개야, 대학? 어마어마하지. 근데 최종적으로 뭐라냐면요. 요 면에다가 제를 세우라는 거야. 이게 초등교육기관이거든요. 그래서 8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다 여기 입학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의무교육 사상을 강조하는 거죠. 의무교육 사상. 그 다음에 이제 능력주의로 강조한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 자, 다산 정약용에서 성리학을 비판한다. 1번 실학상에서 맹자의 성선설 성직리의 성 양명하게 양지 같은 인간 본성이 원래 선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덕이란 의지와 실천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지 원래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운 마음의 경향성이다. 그래서 성기호설이야. 기호, 담배 피우는 것도 우리가 기호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기호는 좋고 나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은 기호라는 거야. 즉 성이라는 것은 좋아하고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경향성이라는 것은 그쪽으로 간다 이거야. 마음의 경향성이라는 것은 마음이 그쪽으로 간다 이거야. 출제 경향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느 쪽으로 쏠리는 거잖아. 경향, 향자가 기울 경자, 그러니까 경자가 기울 경자고 향자가 어디로 향한다는 거는 기울어져서 간다는 거잖아. 그 다음에
쭉 내려서 교육사상. 첫째, 자율적인 인간관입니다. 타산은 인간의 심성이 본질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형성된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고 보는 겁니다. 자유의지. 그 다음에 치인을 재해석합니다. 치는 자 다스릴 치자에다 인자는 사람 인자잖아요. 정약용은 치인을 재해석하여 치인을 정치적 지배행위가 아니라 사람을 다스린다. 이건 정치적 지배행위로 보겠죠. 그 정치적 지배행위로 보는 게 아니야. 정약용은 교육적 행위로 보는 겁니다. 치인을. 그래서 치인은 인도적 자아실현을 위한 것이며 모든 인간의 다른 인간에 대한 도덕적 관계의 실천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치인은 정치적 행위로 보면요 사람을 다스리는 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정치적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본다고요? 교육적 행위로 보게 되면 해석이 달라져. 교육적 행위로 보게 되면 뭐로 보는 겁니까? 자아 실현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아 실현. 밥 먹었어요, 선생님? 졸립죠? 밥 먹으면 졸린 거야. 당연히. 그리고 더우면 졸려. 제 수업은요, 우리 선생님 뭐 알아서들 하더구만. 졸리면 저 뒤에 나가서 서서 들어도 돼. 나갈 때 저것이 안 찍어. 선생님 얼굴 안 나오게 잘하니까는 졸린 선생님들은 뒤에 나가서 서서 들어도 돼. 그래서 요새는 학교에 뒤에 그 책상하고 그저 책상이 여기까지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졸지 또. 기대서. 지금 무슨 군인이야? 우리 군인 군대 생활할 때 군대 가서 행군하잖아요. 그러면 막 3박 4일 잠을 안 자고 걷는단 말이야. 졸려. 걸어가면서 자. 그러다가 이제 앞에 놈이 가는 게 이제 걸어가면서 자잖아요. 우리 손잡고 간다고 다. 앞에 이렇게. 한 놈이 꼬랑창으로 빠지면 전부 줄줄이 꼬랑창으로 빠지는 거야. 수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군대를 다시 가겠냐고. 안 가지. 그러나 전쟁 나면요. 당연히 총 들고 나간다. 오케이? 지금 선생님 분위기 파악을 못하네. 뭐 웃음소리가 너무 컸잖아요. 조용히. 왜? 총 들고 나가면 안 돼. 근데 나는 총을 쏠 줄은 몰라요. 왜냐면 전 통신병이었어요. 그래서 3년 내내 저기 그 산 꼭대기 있죠. 밤에 보면 불빛 들어오는 데 있죠. 거기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나는 그 정훈으로 가지 않을까. 국민 여러분, 자, 우리 지금 침범당했습니다. 젊은 피를 조국을 위해서 흘릴 준비가 됐나요? 그리고 막 선동 하는 거. 정훈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 그리고 삐라 만드는데 글 써갖고 삐라 만들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일어서라. 여성들은 뭐 하고 있는가? 막 그러면서 여성들도 총을 잡아라. 막 이러고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들 깼죠?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 자, 그 다음에 교육적 인간상으로서 수기 위천하인을 강조한다. 이거는 뭐라 했습니까? 재건주의하고 같다 그랬었죠. 사회적 자아실현이죠. 그러니까 봐봐요. 치인을 재해석할 수밖에 없죠. 치인을 정치적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행위로 해석하게 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치인이요. 자아실현이라 그랬잖아요. 자아실현. 그래서 교육적 인간상으로서 수기 위천하인이다. 그래서 이건 저 서양의 재건주의가 내세우는 사회적 자아실현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밑줄 그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험을 통한 학습을 강조한다. 이 사람은 뭐예요? 신학사상가잖아요. 신학사상가들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경험이라니까. 그래서 다사는 경험을 통해서 관념적 내용을 다루는 학습 방법을 중요시한다. 우리가 사물을 통해서 관념적인 것을 다루게 되듯이 학습도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아학편을 저술했다 그랬었죠. 이 사람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가독설을 강조하잖아. 불가독설. 읽어서는 안 된다. 불가하다 이거죠. 독 읽는 거잖아. 독 읽어서는 안 된다 이거. 그래서 불가독설로서 자 뭐를 읽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시작 천자문. 그 다음에 중국의 역사서를 읽으면 안 된다 이거야. 중국 거잖아. 천자문도 중국 거잖아. 그래서 사략이나 통감을 못 읽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나라 역사서만 읽으라는 거지. 그리고요 천자문 읽지 마라.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이 뭐야? 이 사람이 쓴 이천자 아학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웃자는 얘기지만은 인세가 그죠? 자기 책을 읽어야 인세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워서 사랑이라고 한다는 그 책은요 인세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와요. 저는 저 심심치 않게 인세가 들어오는데 이게 핸드폰으로 삑삑 뜨는데 책을 많이 써서. 근데 그리워서 사랑이라는 이 인세는 잘 안 들어와요. 좋은 책인데 유시민 씨 책만 좋은 책은 아니에요. 제 책도 좋고 제가 어느 신문사에 글을 그거 보냈어요. 유시민 씨가 주장하기 전에 나는 10년 전에 이미 주장했다. 그래서 뭐라냐면 유시민 씨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돌맞기 딱 좋지만 난 사실을 강조하겠다. 이건 내가 주장한 거다. 스몰스쿨, 샵인샵, 학교 줄여서 보육시설 만들자는 이거 10년 전서부터 특히 작년에 내가 엄청나게 강조를 했어. 특히 작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내 책의 글도 좋아. 그래서 읽어보세요. 자 어쨌든 안 읽어도 됐어요. 내일 전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번 학기에도 그 책으로 써요. 제가 강의 나가는 그 철학과에서 그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해요. 안 사봐도 돼요. 출판사에서 인세를 안 주겠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아학편은 이천자란 말이야. 근데 이게 상권 천자 하권 천자로 돼서 대단히 아학편이 아주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되어 있어. 어떻게 됐냐면요 천자문은 아동의 발달 단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천자문은 어떻게 돼요? 하늘, 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 지부, 집주, 가마솥대, 누룽기 박박 긁어서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빡 두드러 맞는 거지. 왜? 그 천자를 다 외워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요 아동의 발달 단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 천, 따지, 거무련, 누르황, 지부, 집주, 지부, 집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그런데 아학표는요 음양의 대치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그래. 음양의 대치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 무슨 말이냐면요 천지 이거야. 그럼 이거 추론해봐. 여기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한번 모르나? 이게 어미모자야.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아비부가 들어갈 거라고. 그러니까는 천은 양이죠. 지는 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양이 들어가야 된다고. 모는 음이라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대지야. 아버지는 하늘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음양의 대치적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대단히 체계적으로. 그래서 유형자 천자, 무형자 천자야. 무형자는 뭐야? 추상명사나 형용사 같은 거 있죠? 그건 무형자 천자로 딱 구분해놓고 유형자라는 것은 형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보통명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유형자로 해서 천자로 딱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자문보다는 공부하기가 굉장히 편리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사는 천자문의 문자 구성이 비교육적이고 어린의 발달 과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것을 읽지 말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아학편, 사물의 성격을 범주화해서 유형 분리체계에 따라서 문자 배열을 했습니다. 교육개혁론, 취방수, 행정조직 만들었다 그거. 그 다음에 고종의 교육입국조서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입국 조서에서 2번 온가로 교육입국 조서에 담겨진 신교육의 지향점 별표와 정점. 종래의 경전 중심의 교육은 지향한다. 네? 경전 중심 교육은 지향한다. 자, 여기 보세요. 경전 중심 교육은 뭐야? 충효를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는요, 경전 교육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왜? 지네들이 임금이고 우리는 신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종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유교 경전이거든. 근데 고종께서는요, 유교 경전 중심 교육은 하지 마라 이거야. 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이거지. 완전히 하지 마라가 아니라 지향해라. 그러면서 이제 3대 강령이 나오는데 덕육, 체육, 지육이야. 순서를 잘 알아두십시오. 지덕체가 아니야. 지덕체 순서가 아니라 전인교육을 강조해.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야. 다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덕육이 먼저라는 거야. 그리고 체육이고 그리고 지육이라고 보는 거야. 덕체지 순서야. 지덕체 순서가 아니야. 근데 오늘날은요, 지덕체 순서야. 전인교육 강조하면서도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뭐야? 지야. 그 다음에 덕이고 그 다음에 체야. 그게 애들이 약골이지 뭐. 그냥 오로지 한마디로 뭐야? 대가리만 큰 거잖아. 지만 강조하니까 이게 전인교육 하면서 사실상은 이게 조화로운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오늘날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지가 굉장히 큰 거잖아. 체가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들 신체 단련을 시켜야 돼. 요즘 아이들은. 그죠? 잘 뛰지도 못해. 5층까지 걸어 올라와서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픽 쓰러지기도 한단 말이야. 체력 단련해야지. 전인교육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지만 이게 그러니까 홀리스틱 교육에서 나오는 것이 뭐야?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덕체 지 제시함으로써 교육에 의해서 추구해야 할 전인적 인간상을 설정했다. 그 다음에 국가 발전에 미치는 교육의 영향을 강조해서 교육 구국운동의 기치를 내세웠다. 자, 교육 입국조서라는 것은 뭐야? 시작. 교육으로 나라를 세우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으로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교육 구국운동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교육 구국운동은 뭐야? 교육으로 나라를 구하자야. 입국은 나라를 세우자. 구국은 나라를 구하자. 자, 교육과정으로서 우리나라 국사와 국문을 강조했으며 근대 교육 이념의 교과를 지향하는 노력을 보였다. 그러니까 실용성을 받아들인 겁니다. 실학사상가들이 강조하는 우리나라 국사, 우리나라 국문, 우리나라 풍속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종이 아주 꼴보기 싫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종이 나약한 군주는 아니라고 사실상은. 이게 재해석이 돼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이제 나라를 뺏긴 나약한 군주로만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이 사람은 여러분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모르게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해이금 일사도 보내고. 그 다음에 개와 입국의 도로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니까 이 사람은 강조하는 게 딱 그거야. 자, 교육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야. 교육밖에 없다. 외국의 예를 들어서 교육의 의무화를 계몽하였고 학비 환입 조규를 만들어서 학교 교육 도중에 퇴학생 발생을 법적으로 이제 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퇴학하지 말고 많이 학교 다니라 이거죠. 교육 입국 조서의 교육적 의의 별표. 근대 학제 확립과 민주교육 이념의 구현에 기여했다는 점. 그래서 많은 학교 관자가 반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895년, 1894년에 갑오개혁이고 1895년 1월에 홍범 시사조를 반포하면서 1895년 2월에 교육입국 조서, 4월에 한성사범학교 관제, 5월에 외국어학교 관제, 7월에 성균관 관제, 그 다음에 소학교령, 그러면서 따닥
다다다다다 하면서 많은 학교를 세우겠다라고 그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910년에 이제 오면서 사실상은 학교 세우는데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1945 5년서부터 학교 세우는 데서 힘들어하기 시작해. 왜냐면 1905년서부터 그 1905년은 무슨 해죠? 역사 1905년 을사늑약. 을사늑약이 그러니까 을사보호조약이 아니라 했잖아. 을사늑약이 벌어지면서 그 전서부터 사실상 이제 낌새를 차린 거지.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는 1904년까지가 농공상학교 관제 반포하는 것을 끝난다고. 그래서 1910년서부터 여러분들 1919년까지가 사실상은 이제 무단 통치기라고 그래. 무력으로 이제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이때. 그래서 이때 얘네들은 이제 조선을 대한제국을 조선으로 딱 강등시키는 거고, 그래서 황제를 갖다 왕으로 강등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순경이란 말을 없애버리고 헌병이란 말을 쓰기 시작한다고. 헌병 무섭잖아. 무식하잖아. 그랬습니까? 그리고 뭐, 그지? 아니, 그래? 몰라. 근데, 진짜 걔네들이 그렇게 했나? 그랬습니까? 뭐 이러나? 했습니다. 뭐 이러나? 나 진짜 그때 당시에 그 소리를 듣고 싶어. 지금 하는 게 너무 과장된 말이 아닐까. 수업하겠습니다. 근데 나도 일본어를 할 줄 알아요. 제가 군대에서 일본어 공부했다 그랬죠. 얘기했나요? 가기국에고 사시스세 마미무 다 쓸 줄 알아요. 가라카나 히라카나 다 쓴다고요. 그러니까 일본어 공부하다가 때려쳤어요. 이건 어학도 아니야. 그러고 집어 던졌다고요. 그 지적인 오만. 지금 후회하는 거지. 그때 공부했어야지. 근데 지금은 공부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거야. 왜냐면 일본어를 알기 위해서는 일본어를 해야 된다고, 사실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지는 게 그냥 일본어를 몰라. 그래서 일본 타도를 자꾸 외친다고.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본어 좀 공부하시고, 사실상은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발전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 축구도 우리가 이겨야 돼, 그죠? 경제도 우리가 이겨야지. 오케이. 그래서 저도 일본어를 다시 공부하고 싶어, 사실상은. 여러분들 학생을 각세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각세이 데스, 각세이 데스까? 그럼 하이. 이해 그러면 아니란 뜻이야. 자, 수업합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국민교육의 건장과 민족주의 교육의 생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정은 민족주의자라고, 사실상은. 그 다음에 근로와 역행의 습성을 기를 것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삼육론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전인적 인간을 교육이 추구해야 될 인간상으로 설정했다. 그 삼육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덕체지 순서야. 교육 입국의 의지를 밝히면서 사회 개조를 위한 교육의 사회적 기능을 중시했고, 교육 입국 조서는 교육개혁의 대방침을 제시한 것으로서 구교육과 신교육을 긋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육 입국 조서를 기준으로 해서 신교육과 구교육을 가르는 기점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안창호, 안창호 선생님을 끝으로 안정복은 간단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사상가는 이제 요거를 끝내고 다음 주에는 그 서양교육 사상가를 하도록 할 겁니다. 오케이. 안창호 선생님 어디를 보시냐면요, 그 11페이지 5번을 보세요. 교육 방법에서 성실성과 점진성을 강조합니다. 정성껏이야, 정성껏. 그러니까 누군가가 왔잖아요. 정성껏 대접해야 돼.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에게 정성껏. 근데 우리는 정성껏 하질 않아.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 정성껏을 생활신조로 교육적 인간상을 무실역행의 성실인으로.
점진성이야. 공부하는 정신과 태도로서 점진주의를 취했다. 인생관과 세계관의 근본 원리 및 인간이 믿고 의지해야 할 진리의 등불은 곧 성실이라고 했으며, 성실은 뭐예요? 거짓이 없고 맑고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정성과 진실을 다해야 된다고 했다. 따라서 성실이야말로 자아혁신과 민족개조, 밑줄 그십시오. 성실이야말로 자아혁신과 민족개조의 가장 근본적인 방법적 원리다. 그거 봐봐요. 여러분 보세요. 자아를 혁신해야 돼. 여러분들도 그래. 여러분들 스스로가 혁신이 돼야 돼. 내가 혁신되지 않고는요, 그냥 있는 그대로 따라가면 그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어. 그리고 민족을 개조시켜야 된다고 봐. 근데 뭐로 개조하자는 거예요? 뭐로 자아를 혁신하고 뭐로 민족 개조를 하자는 거예요? 성실로서. 가장 중요한 건 성실이야. 여러분도 우리가 이 선생님도 성실을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성실하셔야 돼. 전 진짜 성실하거든요. 왜 성실하면서 자기를 보냐고요? 실제로 저는 한 번도 어디에서 늦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전에 나가 있어요. 누가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1시간 전이든 30분 전에 나가 있어요. 딱 좋은 게 그 근방에 서점에 들어가는 거야. 책 구경하면요, 금세가. 아니면 요새는 카페에 들어가서 내가 쓸 글을 쓰든지 하고 있으면 금세 간다고. 근데 약속 시간 딱 1시에 만나자 그러면요, 1시까지만 딱 기다리고 와요. 1시 넘으면 그냥 가요. 왜요? 그 사람이 성실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약속 시간 대신에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주변을 다 찍어놔요. 그럼 늦게 와서 이놈이 그런다? 너 안 왔다고 나한테 뒤집었어. 그럼 저는 보여주죠. 내가 왔을 때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 내가 어디에 있었고 이러면서 요 주변에 이거 내가 간 거를 증명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칙소리 못하는 거죠. 그 저번에도 이제 학점 자기 이제 그 C+ 맞았다고. 왜 C+냐고. 그 학생 정확하게 출석부 사진 찍고, 그 다음에 그 출석부에서 점수 매긴 거 보내주고,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중간고사 그 채점한 거 다 일부 사진 찍어서 거기다 다 코멘트 하거든요. 여기서는 논리 비약이고 여기서는 이런 내용이 빠졌고 그러면서 전부 찍어준단 말이에요. 그거 보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리포트를 제출했는데 그 컴퓨터 화면을 사진을 찍습니다. 너의 요런 내용을 간단해. 그 아이가 이제 리포트를 저기로 제출하잖아요. 이메일로. 그러면 이 아이 수준에서 안 썼다는 게 딱 드러나요. 읽어보면요. 그럼 그 부분을 딱 복사를 해서 인터넷에 딱 붙여봐. 그러면 리포트 월드에서 그대로 따온 게 딱 떠요. 그 사진 찍어요. 근데 그 리포트가 20점인데 그 아이한테는 20점을 안 주죠. 이래서 이게 0점. 고로 너는 F를 맞아야 되는데 내가 F를 안 주거든. C+. 그러니까 나한테로 딱 보는 게 선생님 때문에 장학금을 못 받았다라고 딱 문자가 오는 거 열받죠, 저도요. 그래서 네가 이렇기 때문에 장학금을 못 받은 거야. 왜 남의 탓으로 돌려? 그래서 네 탓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딱 찍어서 보내. 그래서 다음 학기에 재수강해. 재수강하면은요, 그냥 옛날에는 A+인데 이게 바뀌었어. 최고 줄 수 있는 게 A0야. 그래서 그냥 A0 줘. 잘 쓰건 못 쓰건. 그게 내 원칙이야. 근데 어쨌든 그 성실해야 돼. 그 다음에 또한 그는 공부하는 정신과 태도를 점진성을 강조했다. 점진 공부는 학문과 실천의 기본적인 태도로서 자신의 생활을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여 향상을 기하자는 것으로서 이는 성실성과 함께 중요한 교육 방법의 원리가 돼. 그래서요, 이 사람이 세운 학교가 점진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3번에 보면은 전진학교 설립 이후에 대성학교를 설립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요, 안창호 선생님이 세운 그 대성학교 교사가 우리 민족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학생 한 명이 요인 테러, 그죠? 요인 암살과 테러, 이걸 만점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성학교가 폐교 조치를 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점진학교라는 거, 점진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점진학교도 세워. 그래서 가사가 점진이로세, 가사가 학교 교가가 그 점진으로 아주 전부대 뒤에 있어. 점진이로세 이렇게 하면서. 오케이. 그래서 객관식 때도 그 시험 문제를 냈었다고요. 교가를 딱 집어넣고 다음 교가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사상가는 1, 2, 3, 4. 안창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교육 실천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학교를 건설했다는 거, 점진학교가 최초의 남녀공학입니다. 흥사 단운동을 했습니다. 3번 미소운동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소를 안 띄워. 미소, 웃으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상 쓰는 게 최고의 미덕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어른들도 뭐 하면 웃지 않고 인상 쓰고 있어. 우리 특히 세미나 할 때. 그거 좀 웃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떨려서 어떻게 뭘 하겠어? 인상들 쓰고 있어서. 근데 여러분들 얘기했지만요, 면접에서는요 반드시 밝은 얼굴을 가진 사람을 뽑아. 왜? 학생들하고 상호작용을 해야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얼굴에 자신감이 나타나는 사람, 목소리에 자신감이 붙은 사람, 절실함이 붙어있는 사람. 그래서 목소리 크게 하고 발음 똑바로 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 웃는 얼굴. 그게 일단 큰 점수를 받을 거예요. 물론 질문에 어긋난 답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다음에 직업교육으로서요, 1인 1기야.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하나의 기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1인 1기 교육. 3대 자본으로서는 지식, 신용, 금전이에요. 신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되면 신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항상 그러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남겨줄 재산은 아무것도 없다. 대신에 너에게 성실함과 신용을 남겨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찍 가는 거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 일찍 다니는 버릇이 됐어요. 길을 가다가 무슨 일이 벌 수도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차가 연착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늦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이 너를 안 믿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항상 성실해라. 그러면 신용을 얻게 돼 있다. 금전, 돈을 많이 모아야죠. 그죠? 돈. 그 다음에 3육은 덕육, 체육, 지육입니다. 그래서 교육 입국 조서처럼 덕체지 순으로 같이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적 특징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환경을 만들고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상사회 건설에, 유토피아죠, 이 사람. 이상사회 건설에 관심을 갖습니다. 신인문주의적 관점으로서 노작 교육 활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노작은 무엇인가를 행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행함으로써 배운다는 겁니다. 전인교육을 강조한다. 자, 교육사적 의의 별표와 장착하십시오. 민족교육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데도 귀한 교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세계 최초의 남녀공학 소학교인 점진학교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안창호의 애국과 민족성에 영향을 받아서 이승훈이 오산학교를 세우죠. 이승훈은 교육적 인간인 애국인을 양성하였다. 근대학교의 성립에는 사학이 크게 공헌하였다. 민족 지도자 양성, 민족의식 고치, 항일운동이야. 사학이 교육 목표야. 그게 사학의 교육 목표가.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님 때문에 이 사학이 바람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등교육의 의무화에 공헌하였다. 교육의 기회균 등 민주화에 공헌했으며 학제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 근대적인 교육과정을 수용하려고 하였다. 교육의 기회균 등 민주화에 공헌했다는 점. 그 다음에 안정복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도 딱 시험에 한 번 나온 사람이에요. 안정복. 이 안정복에서요, 세 번째 줄 보세요. 그의 저서 하학진함에 잘 드러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 하학진함을 잘 보셔야 돼요. 하학진함. 그래서 밑에 보면요. 그에게 있어서 학문은 사설을 기반으로 한 하학이며 실학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뭐를 기반으로 해서? 사설을 기반으로 해서 하학이며 실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나오면 하학진함에서 그는 역사에서 새의 중요성을 강조한 스승 이익과는 달리 경서를 읽기 전에 사설을 읽는 것이 해롭다는 주자의 말을 더욱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즉 경사의 관계에 대한 그의 견해에 따르면 실학적 경학이 전제된 뒤에야 사학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봐봐요. 뭔 말했냐면요. 하학이야. 그러면 하학의 반대가 뭐가 있을까요? 상학이라고 하는데 상달이라고 그래. 상달. 도달할 달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건가? 그죠? 도달할 달자. 왜냐면 우리 아버지 함자가 김자, 영자, 달자인데 이 달자거든? 영달씨거든? 돌아가셨지만. 근데 통달할 달자가 지금 생각이 안 나. 이거 맞나요? 몰라. 그러니까 상달은 위에 도달한다는 거야. 하학은 밑에 있는 학문인데 지금 안정복은 실학사상가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달을 강조할까요? 하학을 강조할까요? 하학을 강조해. 이 사람은.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떡하냐면요. 하학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상달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 그 선비들의 문제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은 이거야. 하하. 그런데 이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추상적인 이 상달에 도달하지 못함에 대해서 애석해하고 서글퍼하고 그런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그에게 있어 학문은 사설을 기반으로 한 하학이며 실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지금 그 사설을 공부하는 건 상달에 이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달을 완전히 거부하는 건 아니야. 왜? 실학사상가들도 뭐라 그랬어요? 성리학자라 그랬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는 자, 강조하는 것은 상달보다는 하학을 강조하는 거야. 근데 이 하학은 뭐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달을 기반으로 해서 하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학은 가장 중요한 거야. 왜냐면 하학을 위해서 그 밑바탕 되는 것이 상달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안정복 이렇게 해서 끝내고 내일은 용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